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0포인트, 0.10% 하락한 2168.1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오른 644.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의 긍정적인 영향이 단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 대부분 보합세로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13일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1차 무역 합의를 타결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예상과 달리 대중 관세를 모두 해지하지 않으면서 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 문제에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불안감이 남아있으면서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한 곳곳에 지뢰가 숨겨져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는 것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투자 심리 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로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일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요. 닥터강 전문가 코스피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빠져나갔는데 기관이 좀 방어를 해주면서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보합권에서 그래도 SK하이닉스는 1%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 산타랠리가 나는 다음 주가 바로 성탄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대해봐도 벌써 될까요? 이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당장 한 1, 2주 정도 단기적인 반등세 나와주면서 몇몇 종목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좀 매도세로 나와줬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외국인 매수세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아니면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연말에 있을 이 양도세 관련된 좀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금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고 있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장세가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급등주 종목들을 좀 먼저 선취를 하기에 시청자분들 굉장히 좀 난이도가 느껴질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장 오늘 뭐 이번 주 첫 거래일 진행이 되는 시장 속에서 닥터강 전문가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좀 상승세가 그래도 나와줬었거든요. 오늘 또 이제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도 맞춰보시고 종목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은요. 개인이 살고 또 외국인도 좀 동시효과 상황에서 그래도 배수세로 또 전환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15% 아주 미미한 상승세를 또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혼조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보여준 거는 없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은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사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경기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내년 시장도 마냥 좋지만은 못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은 뭐 미중 무역에 대해서 합의점이 어느 정도에 조금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한 2월 달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뭐 거릴 게 없이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아직까지 이 합의점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부과했었던 관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뭐 철회라든지 내지는 뭐 인하 같은 경우도 아직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2분기쯤 되면은 또다시 이제 미중 간의 이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교역량들이 회복하지 못하면서 내년 이 2분기쯤 가면서 경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돼서 나온다라면 내년 2분기 때 다시 한번 지수가 좀 눌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마냥 해피하지는 못하다. 다만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2018년 2월 달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60선 구간대에 대한 이 저항을 막고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 구간이 조금은 열려 있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까지 한다면 코스닥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나 이 상승 구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바짝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SV 인베스트먼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왜 그런가 했거든요. 이 장중에는 22,150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래도 살짝 꼬리만 살짝 달고요. 9.73%. 그래도 급등하면서 2,0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 정말 변동폭을 보이면 엄청 크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연관 검색어에 브릿지 바이오가 나오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오 시장 쪽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재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캐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에서 급등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뭐 물론 FDA 임상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는 부분도 나와줄 수가 있는데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좀 급등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이오에다가 지분 투자를 한 좀 투자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브릿지 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거의 뭐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이번에 좀 엑시트가 한 10배 정도 차익 구간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들어보셨을 장외 아직 지금 우리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독일 빅파마로 볼 수 있는 베링거 쪽에다가 바로 이제 기술 이전 계약 1조 5천억짜리를 좀 잭팟을 터쳐주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장외 시장에서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호가했었던 종목이 한 5만 원 이상까지 불려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6, 7배 정도 강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회사의 지분을 거의 지금 SV 인베스트먼트가 50억 정도 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 7, 8% 정도 지금 부과를 받다 보니까 그 50억이 현재 한 3, 400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뭐 어색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좀 그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서 한번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인데 지금 상장하고 나가지고 단 한 번도 시세 구간을 내주지 않고 거의 1년 넘게 아래쪽에서만 횡보 구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바로 브릿지 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처음으로 거의 뭐 한 최근 들어서 상장을 하고 최대 거래량이 오늘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구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은 내용으로 이제 예전에 뭐 지분 가치 투자를 했었던 기업의 좀 지분 가치가 좀 재구박을 받았었던 LB세미콘이라는 종목 시청자분들 다들 머릿속에 남아 계실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뭐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굉장히 지금 뭐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빅히트 쪽에다가 지금 LB세미콘 관계사로 있는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었고 관련된 지금 지분 수익이 거의 뭐 10배, 20배가 넘는다라는 내용들 나와주다 보니까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뭐 한 3,000원부터 13,000원 구간까지 3,400% 정도 강한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에스텍파마 쪽 여러분들 왜 올라간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텍파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비마
고마약선 진통제, 우리나라 지금 K바이오 올해 남아있는 마지막 FDA 임상 3상 종목, 바로 비보존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에스텍파마가 바로 그 비보존의 지분을 한 4.6%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지분이 거의 뭐 한 6배, 7배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와주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한 8,000원 구간부터 18,000원 구간까지 100% 이상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이슈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재편되고 있고, 바이오에 투자를 하는 기업,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이 바이오 쪽에다가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에다가 지분을 투자를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아서 7배, 8배 아니면은 10배 이상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지분 가치가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거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바이오 쪽 지분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종목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에스텍파마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눈여겨보신다면 우라노스 전문가님은 여전히 IT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특징주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단연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었습니다. 무려 13%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장중에는 4,225원까지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지만 4,040원에 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또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반도체 쪽이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특징주 가지고 오신 거죠? 사실 오늘만 빛난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2019년 내내 이제 빛났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지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1년 내내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뭐 반도체 후공정 종목 중에 하나죠. 후공정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뭐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이제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내지는 산업에 가장 먼저는 전공정 먼저 올라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좀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까지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언컨대 이제 문 정부에서 바로 이런 발표가 나왔었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산업보다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키워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거나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 이뤄지게 될 경우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많이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영향을 크게 타지 않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역시 비메모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좀 키워보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이제 수출 강국이 돼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SFA 반도체가 바로 이제 이 후공정 업체들이 대부분들 사실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산업과 비메모리 양쪽에 대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계속적인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메모리가 쉬었다. 하지만 뒤이어갖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뭐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뭐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들 상승을 했습니다. 뭐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버브 반도체, DB하이텍, 뭐 칩셋 미디어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지난주가 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오늘까지 이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느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주봉을 보면 지난 4월 달 저점 대비해서 한 차례 정도 이 구간에서 좀 박스 횡보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대 대비해서 조금의 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수익 실현을 좀 잡고 가시고 역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 전략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E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T입니다. 매수일은 12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4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오늘 좋은 흐름 보였죠. 2.94% 상승하면서 5,2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아까 우리 SFA 반도체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힘을 얻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요. 같이 함께 힘을 받고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FA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관련된 섹터 내에서 이제 윈팩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상승했었던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JT라는 기업은 제가 앞서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에다가 비메모리 장비를 납품한 전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가면서 해당 기업 역시 같이 이제 좀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당 기업 역시 지난 10월 달에 한 차례 상승 나오고 나서 11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좀 쉬어주는 그림을 보여줬지만 최근 12월 달 들어서 다시 이제 저점을 좀 올려주면서 역시 다시 한번 직전에 신고가 부분을 두들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구간을 두들긴다라면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JT도 똑같은 동반 흐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앞전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구간대 5,800원에 대한 목표가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구간이 사실 단기적인 목표까지만 내년 상반기 때까지 본다라면 뭐 여전히 또 목표가 상향 조정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액트로인데요. 매수일은 11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무려 19.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종목이요. 이것도 IT 종목 폴디드 줌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4%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4,300원까지 올라섰고 오늘이 14,500원까지 올라서면서 목표가를 뚝뚝뚝뚝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네. 뭐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목표가 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트 그러면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월봉을 보면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따로 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사실 제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갤럭시 11 3월 달쯤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갤럭시 11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멀었다. 그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가시면서 상반기 때까지는 여전히 뭐 목표 수익에 대해서 계속 좀 상향 조정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이 IT 섹터가 저는 내년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 IT 반도체가 워낙 느리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서야 이제 반도체 내지는 이런 카메라 관련주들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최근에 들어가지고 단기 과열 구간에 조금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눌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들이 쉴 때 과연 그럼 어떤 종목이 대신 올라갈 것인가는 잠시 뒤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우리 닥통원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CMG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4,065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1.13%, 4,02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날이요. 12월 6일이었으니까 그때 좀 빠져줬다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또 수급이요. 왜 기관이요.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목표가를 조만간에 달성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렸었던 SV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이제 지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지금 이제 뭐 텔코나레프제약이라던가 에스텍파마처럼 좀 이러한 바이오 기업에다가 투자한 아니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재부각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FDA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이제 닥터왕 전문가가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알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CMG 제약이라는 종목일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지금 가장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생산을 했었던 만들었었던 이제 계량 신약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 FDA에서 임상을 1상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량 신약이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판권 허가가 거의 뭐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흐름들 지금 나와주고 있죠. 뭐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이 구간대 거의 뭐 최저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서 거의 뭐 5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익권 구간 일단 들어와주고, 그러면서 최근까지 저항 구간이었었던 단기 평선 구간을 모조리 깨줬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의 단기 평선 구간이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그때 당시 일단은 선정을 해드렸었던 뭐 한 5,000원 구간대, 그러면서 1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4,700원부터 5,000원 구간대 충분히 지금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전통적인 FDA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렸었던 바이오 지분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지분 가치가 재부각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재편되고 있는 흐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SV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오셨나 봐요. 그러면은 뭐 창투, 투자, 인베스트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찾으면 돼요?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붙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도 원래 이제 사업 부분이 벤처 캐피탈 쪽을 영위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애초에 지금 M&A를 토대로 현재 지금 이 기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원래 있었던 기업에다가 M&A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 기업을 좀 변모시켰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과거까지 계속해서 지금 적자 유지를 하고 있다가 당장 전년도부터 흑자를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흑자를 돌려줬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이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했었던 벤처 투자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투자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던가 TS 인베스트먼트, 아니면 뭐 창투자 붙었었던 뭐 대성창투라던가 이런 종목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일단은 지금 바이오 쪽으로 투자가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 그러면서 그쪽 지분 가치가 좀 재부각받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창투사 쪽에서 뭐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방탄소년단 쪽에서도 이런 엔터 쪽 투자 가치가 부각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속에서 좀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이 증시 상승세 속에서 코스닥 쪽에서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쪽,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력이 대단한 기업에 투자를 했나 봐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요. 그럼 그걸 먼저 찾아서 투자한 창투사를 찾으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질병이죠. 좀 굉장히 이제 가족분들이 좀 힘든 그런 병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선거 당시 때 바로 이제 이 공약으로 국가가 이 치매를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당장 최근 들어서도 급등을 했는데 이 신신제약이라는 종목 다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스를 만드는 회사지만 당장 이제 급등을 했었던 구간 같은 경우 바로 치매 패치제와 관련된 부분들로 조금 이제 이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지금은 여러분들 뭐 지금 보여주지는 않는데 2018년도 연초 당시 때 저가 구간 때 6,000원이었었던 기업이 거의 뭐 14,000원 구간까지 이 치매 패치 관련된 내용으로 150% 정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최근 들어서도 이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큐어 쪽에서 또다시 뭐 치매 패치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뭐 셀트리온 쪽하고도 뭐 연관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뭐 합작해서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 치매 아니면 알츠하이머 쪽에서 관련된 재료들이 부각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바이오 쪽에다가 투자를 한 회사다. 그러면서 지금 M&A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바이오 쪽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의 그 회사가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츠하이머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했고 M&A 이슈가 부각되었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힌트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알츠하이머 쪽에다가 네네. 이제 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부강약품하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전에 특징주를 통해서 일단은 벤처캐피탈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마침 이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부강약품은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반면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갖고 10월달, 11월달 상승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넘어가면서 한 차례 정도 조정 주고 나서 장기 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대차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인 만큼 해당 구간이 이제 좀 어쨌든 상승률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 주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보톡스 개발 상장사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보톡스를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 코스닥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크게 그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회사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메디톡스라던가 아니면 뭐 대웅제약, 휴젤 등등등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보톡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맞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맞아줘야 되는 그러한 뭔가 이제 내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보톡스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내성이 없는 좀 보톡스를 현재 들어가지고 좀 자금을 굉장히 동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업체에다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캐피탈 회사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알츠하이머 그리고 보톡스 둘이만 해서 시너지가 있겠죠? 뭐 시너지가 굉장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시장 진단해 주실 때도 그렇고 특징주 할 때도 이제 IT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키를 맞춰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다시피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정말 이제 잘 그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계속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마냥 상승하면 참 좋습니다. 뭐 그러면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누구나 수익 보기가 좋을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 보면은 한 차례 정도의 이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섹터와 이제 계속 상승 구간에서 IT가 상승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소외되지만 IT가 한 차례 정도 쉬어줬을 때 과연 이 바통을 누가 이제 대신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업종에 대한 초이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 반도체 업종들이 최근 12월 달 들어가지고 약 7거래일 정도 상당히 지금 과열되게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이 업종 차트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이 단기 상승률들이 꽤 빨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의 조정이 나올 거라 판단이 드는데 과연 이제 누가 받을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IT 섹터를 뒤이어갖고 시가총액이 좀 큰 섹터, 바이오 섹터라든지 엔터 sek터 쪽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IT 섹터만 포트폴리오로 계속 이제 밀어붙일 게 아니라 IT 섹터는 IT 섹터 나름대로 필요하면서 또 보조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도 역시나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IT가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 그러니 이제 제약 바이오다. 그렇죠. 잠시.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코스닥 이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 대부분들 이제 사실 연말에 주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지쳐하시는 경우들이 큽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많이 좀 투자자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잘 보시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월 달 시장을 잘 보면 공통적으로 바로 양봉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연초 효과로 인해서 매년 1월 달, 2월 달 효과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난 직전 12월 달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코스닥이 연초 평균적으로는 약 3%에서 4% 정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습니다. 3%에서 4%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코스닥이 3%에서 4% 올라간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를 뒤이어서 IT 섹터가 좀 쉴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키 맞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나 또 생각을 해본다면 1월 달과 3월 달에 주요한 학회가 있습니다. 일단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3월 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암학회 같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있거나 내지는 뭔가 특별한 발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모멘텀적인 플레이로 지금 트레이딩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 혹시 괜찮으세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초에 뭐 학회라던가 특히나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을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참가 기업들을 먼저 일단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일단은 뭐 생각나는 종목들 그러면서 자리가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이번에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모조리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대충 이런 흐름들이 모두 다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 여기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 2월달 구간 뭐 쭉 올라가다가 3월달 구간부터 8월달 구간까지 거의 뭐 한 반년 동안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반등세가 다소 좀 길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상승세가 그렇게 좀 크지가 않았어요. 방금 이제 오랑수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IT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지수 쪽은 나름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좀 개별적인 이슈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바이오솔루션이 그 와중에서도 자리를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거의 2주, 3주 정도 연속적인 상승세 나와주면서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모조리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한 종목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G3PNT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20 JP모건 쪽에다가 좀 이제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장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이 11월 달 구간에서도 단기 추세를 유지시키는 선에서 이 단기 평선 구간대를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 구간이 떨어졌었던 이 32,000원 구간대 저항 구간으로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32,500원 구간대에서 지금 고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당장 오늘 좀 음봉 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 단기 평선 구간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재차 상승 나와주면서 상승장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연초 이 학회 기대감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좀 고점 돌파 기대감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두 종목 G3BNT와 바이오솔루션 이 두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누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뭔가 연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차트를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사실 지난 11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 이 뭐 장중에 주식을 보다 보면 이러한 패턴에 맞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 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기대치로 인해서 단기 상승이 좀 과하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 또다시 주가가 좀 쭉 한번 빠지는데 이 주가가 이제 한번 빠질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앞전에 시초가를 깨트리지 않고 보통 이 양봉 캔들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좀 밀렸을 때 보통 이 5일 이평선에 이렇게 좀 양봉이 안착하는 캔들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크게는 N자형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상승하는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장중 급등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갖고 부쩍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의 현재 이 구간, 동그라미 친 구간과 상당히 유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에 나올 캔들, 오늘 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장중 28% 정도 상승률이 나왔는데 저는 이 정도 크기의 양봉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런 기술적 패턴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SV 인베스트먼트가 나와 있고요. 메시지가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쁜 태연 앵커님. 저 김효진 닮았다고 예쁘시네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닥터간 전문가님께도 품절남 되신 거 축하드려요. 정답은 제 테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이오 솔루션까지 와 있고요. 닥터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궁금하시면 메시지로 남겨주셨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쭉쭉쭉쭉 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둘 중 한 종목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정답이었습니다. 시너지 있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벤처 캐피탈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원래 사업 부분에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좀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너지 그룹이 이 종목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일단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차트를 일단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이 아무래도 예전에 정말 실적을 못 내고 적자만 냈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22,000원이었었던 주가가 2016년도 당시 때 22,000원이었었던 주가가 현재 지금 2,000원 구간까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2018년도 당시 때 이 종목이 적자에서 흑자로 좀 재편을 했어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 흑자를 내놨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주 중에 지금 바로 이제 DS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게 뭐 IT 쪽으로 좀 이제 그 사업 부분을 하고 있다가 그쪽 부분을 지금 접고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이 보톡스, 신형 보톡스를 좀 생산을 한다,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제 뭐 실질적으로 좀 이게 실현이 될 가능성은 정말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바로 이 DSK 쪽에 최대 주주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장기평선 구간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구간대 손절가를 여기 이제 저가 이탈하는 1,800원 구간대, 이 저가 구간을 1,800원 구간대로 잡아가시고요. 1차 목표가는 고점 구간 보실 수 있는 2,400원 정도로 한 20%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이 거의 뭐 한 3년 정도 만에 바닥 구간에서 좀 탈피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 목표가를 상향을 해드릴 때는 히든스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AS 시간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또 상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요즘 계속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수익률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지금 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종목이 또 산을 더 높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한 방이 아니라 차근차근 꾸준하게 쌓아가면서 결국 내 자산을 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 시장에 맞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섹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IT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워낙 강조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바이오 섹터를 별로 그렇게 강조드리지 않는 사람인데 맞아요. 지금은 사실 바이오주도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IT 섹터만 계속 상승하는 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IT 섹터가 주는 주지만 IT 섹터가 쉴 때 역시 이 바통을 터치받는 게
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역시 1월 달 연초 효과로 인해서 단기 상승률이 좀 빠를 만한 종목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종목이 역시 이 JP모건 컨퍼런스 행사와 더불어 가지고 기술적인 패턴으로도 코리아에셋 투자증권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 상승률을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똑같은 패턴에서 그 다음날 28% 정도 상승률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 그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2년 전부터 상승했었던 제약바이오가 뭐 대표적인 종목들 신라젠이라던가 뭐 그런 기타 등등 종목들이 좀 임상 실패하면서 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좀 바이오 시장이 재편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뭐 SK바이오 등등등의 일단은 이달은 좀 이제 임상 성공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보존이라던가 브릿지바이오 등등등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오가 재편하는 흐름들 속에서 시청자분들이 바이오 기업을 이제 이 바이오 기업에다가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그럴 종목들에다가 한번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IT 섹터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시장은 IT 위주로 플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단기 눌림 정도가 조금 발생은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크게 눌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눌림을 통해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역시 반도체와 5G 장비주들을 주로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와 5G가 쉴 때 바이오 섹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28% 단기 급등을 노린다라고 해가지고요. 갑자기 귀가 번쩍 뛰었어요. 네, 제가 또 재미있는 똑같은 패턴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상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마침 우리 시청자분이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자,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해당 기업 역시나 급등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나왔었고 그리고 앞전 상승에 바로 이제 시초가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이제 단기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N자형 패턴이 나오자마자 정확하게 그 다음 한 4거래일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티움바이오가 장중에 16%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런 식으로 N자형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뽑아내기 좋은 자리인 만큼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IT주들을 사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해당 종목 꼭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의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